자,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남의 생날방송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의 민감한 사안이죠.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는 대전의 아쿠아월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좀 날을 세워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날방송을 실감나게 해주실 분 한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전에서 가장 바쁜 시민운동가 중에 한 분이신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요즘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오늘 두 번째 출연이에요. 네, 두 번째입니다. 네. 그 도시철도 뭐 2호선 논란도 있고 지역에 현안들이 많아서 요즘 시민단체들이 저희 말고도 다들 바쁜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마 내일 저희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대구를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경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대구가 이미 앞서서 지금 구조물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사례를 보면 또 우리 대전의 미래가 대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한번 보고 나서 저희들의 입장도 또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내용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까 합니다. 뭐 경관도 경관이지만 사실 돈이 더 문제겠죠. 대전시 그렇죠. 재정 예, 상황으로 예, 봤을 예, 때 예. 정말 그게 필요하냐 이런 것들인데 이 아쿠아월드 문제도 바로 그 문제랑 연관이 네. 되는 것 같아요. 보문산에 개장을 했던 아쿠아월드가 1년 만에 부도가 났는데 이상한 것은 부도가 나자마자 대전시에서 인수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죠. 왜 네. 이것을 인수를 하겠다고 나선 걸까요? 이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공익시설, 공공자원 이런 것들로 보기 좀 어렵다. 이런 입장들이 많은 것 뭐 같습니다. 기본 시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일단 아쿠아월드 수족관이라는 공익적인 시설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네네. 또 교육적 가치 이런 걸 담는 것 같아요. 또 대외적인 가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지역에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인식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문제가 많죠. 일단은 사실 실제 2009년도 초에 이게 말이 나와서 시작이 돼서 이거 원래 뭐 민선 사기 때 박 시장 공약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도 초에 논의가 돼서 1년 만에 뚝딱 해서 뭐 개장하고 이런 과정까지 다 치러졌기 때문에 저는 아쿠아월드 입국 갈 때마다 막 느끼는 게 속이 상하는 게 뭐냐면 어디 그 군산에 가면 큰 횟집 그 해센터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다는 거예요. 해센터 치고는 크지. 그러니까 이게 4층 건물인데. 얼마나 이게 초창기에 충분한 검토나 이런 그 설계와 관련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없었으면 저렇게 건물을 졌을까 이런 생각도 예. 들고 또는 지금 문 닫고 나서 민간업자가 문을 닫고 나서 대전시가 지금 이걸 인수하려고 하는 과정을 봐도 전 상당히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심각하다 이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대전시는 이것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산업 차원에서 이제 사실 지원을 했었고 그게 교육이나 공익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측면에서 보니까 책임 행정 얘기를 했어요. 네. 염 시장께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대전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아쿠아월드 처음 시작할 때 대전시장이 민자도 유치하고 사업 지원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줬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어가는 것이 책임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가 나서서 민자를 유치하면 그게 망하면 다시 시민의 세금으로 인수를 하는 게 맞나요? 지금 꿈돌이랜드 아마 인수 검토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무조건 인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전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같이 공감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민자사업, 특히 외자유치, 또 국비유치는 무조건 좋은 것이야 하는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뭐 그런 속에서 결국 저는 그 아쿠아월드 문제도 결국 대전시가 열 몇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이건 민간 사업이에요. 대전시가 민자를 유치한 사업도 아니에요. 관광 사업자를 유치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 민간 사업인데 명확하게 따지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장이 앞장서서 소위 유치 찬양을 하고 또 이 아쿠아월드 추진과 관련해서 대전시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12회 이상을 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건설 과정에서 혹은 그러니까 유치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런 과정에서 대전시가 이 사업에 대한 꼼꼼하게 뭐 경제성을 분석한다든지 사업 타단
타당성을 분석한다든지 교통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라면 예.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안 나왔겠죠. 아하. 그걸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행정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책임지는 행태를 그렇죠. 보여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제가 지금 그냥 크게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 대전시가 너무 섣불리 경매에 참여한다거나 이걸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이걸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계속 지금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 거라고 한다면 대전시가 너무 드러내놓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예를 들면 3차까지 유찰이 되는 과정에서 있다가 3차가 유찰이 되자마자 곧바로 그 예산을 올렸고 그게 이제 142억 정도 아마 추경 예산을 올렸죠. 그런데 업자는 그걸 입찰하지 않겠다라고 연기 신청을 네, 했고 7월로 다시 넘어갔는데 이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업자와 대전시 간에 뭐 교감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예를 들어서 네. 이거 너무 어렵게 질문하시고 너무 어렵게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네, 들어서 네. 지금 저게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제가 돈이 있어요. 네. 업자예요. 네. 누가 저기 돈을 투자하겠냐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걸 보면 뻔히 알고 있는 거죠. 대전시가 안달이 나서 네. 저거 인수를 뭐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안 해도 되는 대전시가 안달이 나서 저 경매 절차에 참여하겠다 뭐 언제 하겠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저는 일정 부분 그러면 저게 지금 적정가가 142억 뭐 인수 가격을 지금 대전시가 책정하고 검토하고 있는 건데 저게 그럼 적정가예요? 그 일부 대전시 의원이 어제 임시회에서 뭘 질문을 했냐면 그 142억이면 저기 보문산 중턱에 있는 아쿠아월드 그 인수하지 말고 딴 데 가서 아쿠아월드와 같은 똑같은 수족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 비용이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뭐 초창기에 보면 뒷얘기도 있었어요. 이면 계약이 있었던 것 아니냐. 왜 대전시가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저렇게 조급함을 내비치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런 대안은 없었나요? 제가 믿어야죠. 있는데. 대전시를 믿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다만 모르시는 거죠. 모르죠. 누가 봐도 이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 네. 대전시가 정상적 책임 행정을 한다라고는 저는 보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2009년도에도 2009년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앞으로 보면 책임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두 눈 부릅뜨고 좀 지켜볼 그런 계획이. 책임 행정을 한다고 하면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업자한테 각종 특혜라고 보여질 만한 행정적인 편의를 봐준 사람 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이게 1년 안에 수익이 나고 예를 들면 그래서 대전 중부의 원도심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평가서를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그러면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런 게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대전시가 검토한 게 있어요. 2009년도에 대전발전연구원에다 용역 의뢰해서 그때도 대관련이 있었나요? 그렇죠. 82만 명인가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게 지역 경제에 몇천억이 이렇게 유입된다.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 그리고 뭐 특혜선 그러지만 특혜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환경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안 밟아도 된다라고 대전시가 얘기했거든요. 그건 특혜죠. 더 나아가서 대전시가 열 몇 차례 보도 자료를 내면서 마치 이게 에버랜드가 되는 양, 또 무슨 보문산이 천지개벽을 하는 양, 그리고 시장까지 나서서 각종 유치와 관련해서 MOU 체결하고 여러 가지 그 호사스러운 그 수사를 이렇게 동원했던 게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한 특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라면 이거야말로 대전시가 지금 책임 행정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회피하는 거다. 그러면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봐요.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대전시에서 그 얘기했어요.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책임 질 거는 지고
또 시민들한테 공식적으로 대전시가 사과할 거는 사과하겠다라는 얘기를 기자들한테 한 거는 있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거 말고 네, 지금 총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직 아마 안 나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부분이 나오면 대전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쿠아월드 준비를 하면서 2009년도부터 이제 기사를 쭉 확인을 좀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초기 타당성 검토라든지 사업의 성공 가능성, 효과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어떤 예. 측면에서는 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예. 그런 사업 타당성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어떤 혹은 지역의 주요한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죠. 물론 이게 민선사기 박성효 시장님의 공식 공약 사업이 아니었어요. 공약은 아니었지만 중간에 박 시장이 민간업자가 적극적으로 그렇죠. 나서서 민자 유치되고 예. 가서 MOU도 체결하고 했던데. 그렇지만 그 과정 요런 그 아쿠아월드가 추진되는 과정에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죠.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저게 과연 그 해변가도 아니고 또 엑스포 과학공원이나 오월드와 같은 이런 기존의 이런 시설에 인접한 곳도 아닌 그렇죠. 그 보문산 중턱에다가 굴에다가 저거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 그 두 번째 나왔던 게 교통 처리 문제.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됐던 거죠. 실제 아쿠아월드 처음에 개장했을 때 뭐 하루에 3만 명 오고 5만 명 왔을 때 주말에 대단했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일대가 교통이 마비가 거의 됐었다고 서대문 마비가 대관까지. 마비가 됐어요. 될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대전시가 뭐 저걸 제대로 검토를 했냐라고 처음에 82만 명 온다고 대관련해서 발표를 했어요. 안동 하회마을 잘 아시죠? 네. 거기 1년에 100만 명이 안 와요. 그 유명한 관광지가. 근데 여기 82만 명이 오면 뭐 저 보문산 중턱은 아작이 나는 거죠. 그 일대는 그렇죠. 교통 대난으로 정상적인 도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대전시가 82만 명 온다고 예측했는데 82만 명이 와도 아쿠아월드에 살겠지만 대전 지역, 대전 도시에는 저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문제가 많았던 거고 제대로 된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못했던 어떤 그런 책임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아니 82만 명이 오면 말입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태미고개나 대사 오거리, 서대문 내거리까지 교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그 도로를 놓고 그렇죠. 그 시설을 그냥 네. 만드는 일을 결정을 했다. 그걸 오히려 대전시가 부추기고 부추겼다. 지원해줬다라는 이거는 특혜성이 아니라 정말 특혜를 준 겁니다. 이거는. 참 정말로 낙관적인 평가들을 했는데 그 사업의 성과는 매우 낙관적으로 봤는데 그걸 그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한 혹은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이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하나도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더더욱이 그걸 감시하고 견제해줘야 될 의회에서는 비판적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요. 언론에서 일부 문제 제기도 하긴 했지만 언론이나 우리 지역 시민사회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좀 책임 있는 또 체계적인 문제 제기나 전문성 있는 문제 제기는 못 해줬던 게 현실이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 시가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혹은 돈이 없을 경우에 민자 외지에서 자본이나 기업을 끌어들인다고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모르죠. 그리고 그것이 갖고 오는 어떤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사실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만들어내는 예측 보고서 이런 것들일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자들이 너무 책임을 방기한 것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저는 아쿠아월드 말고도 대전의 갑천도시 고속화도로도 이와 유사한 문제고요. 앞으로 엑스포과학공원에 무슨 뭐 롯데월드가 들어오니 이런 그 허벌레한 그 소위 그 포장돼 있는 이런 발언들을 대전시가 오히려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고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그 간저동의 신세계 아울렛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도 마찬가지. 국비 유치하는 거니까 무조건 국비 유치 좋은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책임성이라는 거는 정말 그 사업의 타당성 또 그 사업이 추진됐을 때 이게 이후
이후에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됐거나 오히려 뭐 특혜를 주고 포장해서 그걸 부풀리고 하는 행위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아쿠아월드가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요. 지금 갑천도시고속화도로도 똑같아요, 사실은. 지금 뭐 1년에 50억, 80억씩 보태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20년 넘게 계속 그 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건 반드시 책임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아쿠아월드를 이제 인수하겠다라고 나서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인들, 그다음 주민들, 그 중구 지역 주민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입주한 상인들, 이 사람들이 뭐 온갖 다 나서서 아쿠아월드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지역 원로 경제인은 인수하라는 얘기까지 어떤 지면에 그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었죠. 네. 그런 과정들을 보면 지역의 정치가 지역의 그 경제인들이나 그 개발 세력들한테 너무 포위돼 있다, 혹은 너무 끌려다닌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특히 어떻게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그런 경향들이 강하죠. 도시철도 2호선 지상고가 경전철로 하는 거 우리 일반 시민들 중에 다수는 아직도 지하철인 줄 알고 있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아마 지역 사회 거의 대부분이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죠. 똑같습니다. 아쿠아월드도 뭐 인수해야 된다고 물론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인수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에 그렇죠. 대전 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대전시가 인수했을 때 이 경제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1년에 얼마만큼 얼마 후에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대전시가 그동안 행정적으로 책임졌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고 대전시가 나서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증명이 돼야 이 부분에 대한 인수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여론몰이 하듯이 이게 마치 지역 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 인수해서 대전시가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무책임한 거죠. 이거 인수 안 해도 돼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적자가 계속 날 거고 그 적자를 보전하는 일은 또 시민 몫으로 책임으로 오겠죠. 지금 이제 그 갑천도시고속도로 말씀하셨는데 그 적자 손실분 혹은 도시철도 그 다음에 시내버스 중구경제에 따른 또 세금 보전도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연간 한 550억 정도를 세금에서 민간 업자들한테 사실 돈을 대주고 있던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전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아쿠아월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버스나 철도랑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공공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 사업자가 관광 사업차 만든 시설인데 이것을 사겠다고 한다.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그리고 이후에는 운영 적자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시민단체는 어떤 대안을 혹시 얘기하셨나요? 저희들은 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측면도 일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조건을 걸었어요. 뭐 대전시가 대관련에 또 용역 검토를 했는데 5년 안에 흑자로 낼 수 있다면서요? 40만 명 좀 넘게 이렇게 오면 2013년도 이후 2018년도인가요? 5년 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전시 행정이 여전히 2009년도에 아쿠아월드 처음에 추진했던 거하고 크게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고 이걸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인수 무조건 안 됩니다. 반대 입장을 내기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근거 없이 저희들이 또 얘기하는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대전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적 합의 과정을 밟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또 전문가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또 시민단체나 시민들과도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고요. 형식적으로 지금 의회 절차 밟고 있는데 그것만은 전부가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시장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건지 이 뜨거운 감자를 삼킬 건지 뱉을 건지 아니면 그냥 끌어안고 있을 건지 그런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하자. 그리고 네. 그런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동물권 보호 얘기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죠. 비교하자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대공원에 있는 돌고래 놔줬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가 악어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수족관
인수하는 게 옳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저는 그 2003년도에 대전에 경륜장 유치 반대 운동할 때 느낌이 요즘 새록새록 나요. 왜 그랬냐면 그때도 지역의 세수 유치해야 된다. 이 경륜장 만들어 놓으면 레저에 우리 시민들이 레저 활동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실제 그러면 아쿠아월드 2009년도에 대전시가 추진할 때 대전시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뭐 세계 최초 동굴형 수족관, 뭐 우리나라 최대 규모 이런 얘기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여수에 엑스포 하고 있죠. 거기는 축구장 2개 규모고 뭐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 수족관을 유치하겠다라고 건설하겠다라는 지역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대전의 아쿠아월드가 다른 지역의 경쟁력에 있어서 우수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규모나 시설의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동굴 안에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레이놀즈사가 영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가 세계 굴지고 한국의 수족관 업계를 다 평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좀 시간이 짧으셨죠, 저자님? 예, 많이 짧았습니다. 우리가 원래 20분짜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더 얘기를 하실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서 이 얘기를 좀 더 해보기로 하고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정확히 묻고 대답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물쩡 넘어가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무시되는 것은 민생이라고 봅니다. 어느 그 주간 잡지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시장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